네, 안녕하세요. 리테라이드입니다. 자, 오늘은 2025학년도 명지대학교 입시 결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지대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캠퍼스가 서울 캠퍼스와 그 다음에 용인이죠. 용인 캠퍼스 이렇게 이제 이원화된 캠퍼스로 되어 있고 아시겠지만 이제 뭐 인문 쪽 모집 단위들은 주로 이제 서울 캠퍼스에 있고요. 그다음에 자연 캠퍼스, 자연계열 이제 모집 단위들은 주로 이제 용인 캠퍼스에 분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결 자체가 이제 아무래도 뭐 지역적 특성이 있기 때문에 서울 쪽의 인문 모집 단위들의 입결 자체가 좀 상당히 좀 높게 나오는 편이다. 이런 부분들을 조금 참고하셔서 입시 결과를 좀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명지대 같은 경우에는 전형 자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전형이 상대적으로 좀 많이 세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전형이 좀 다양하다라는 거는 그만큼 이제 자신의 유불리를 이제 잘 판단을 해서 이제 유리한 전형 쪽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상당히 좀 높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뭐 달리 생각해 보면 뭐 단점이라고 한다면 이제 전형이 세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각 모집 단위별 모집 인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원을 할 때 이런 어떤 이제 모집 단위, 그러니까 전형 자체가 좀 대단히 세분화되어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를 하시고, 자기한테 맞는, 그런 전형들을 좀 찾아서 지원하시는 게 좀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그러면 이제 명지대학교 수시 모집, 입시 결과부터 하나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시 모집 입시 결과에서는 우선 이제 학생부 교과 전형을 살펴볼 건데요. 이 학생부 교과 전형 안에서도, 그러니까 보통의 일반 종합대학들 같은 경우가 뭐 지역 균형이나 아니면 학교장 추천 전형 정도로 이제 운영을 하는데, 명지대 같은 경우에는 교과 전형에서도 학교장 추천, 이제 우리가 맨 처음에 보는 지금 학교장 추천 전형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기회균형 전형도 있고, 특성화 고교 전형도 있고, 또 교과 면접 전형도 있고, 뭐 만학도 전형도 있고, 네, 굉장히 많습니다. 전형만 해도 지금 학생부 교과 전형에 제가 알고 있는 것만 한 7가지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그 전형들, 교과 전형에서도 이 전형들을 지금 다 살펴보진 않을 거고요. 그나마 이제 경쟁률이 좀 높고, 그 다음에 모집 인원이나 그 다음에 입결 자체가 조금 높게 형성이 되어 있는 학교장 추천 전형과 교과 면접 전형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고, 나머지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2026학년도, 2025학년도 비교해 보면 사실 이제 2026학년도 올해 같은 경우에 이제 모집 전형 자체가 그렇게 크게 변한 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2026학년도 변동 사항이라고 한다면 이제 뭐 문해창작학과 같은 경우가 이제 기존의 특기자 전형에서 학종 면접형으로 이제 좀 바뀌어 있다라는 점, 요 점을 제외하고는 뭐 이렇게 특이 사항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4학년도 그다음에 2025학년도 최소한 2개년치 입계를 좀 비교해 보시는 게 좀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말씀드리면서, 자, 우선 학교장 추천 전형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이제 말씀드린 대로 그 교과 전형이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 지금 이제 나와 있는 학교장 추천 전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집 방법 자체가 교과 성적 100% 일괄 전형으로 이제 학생들을 모집을 합니다.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제 반영 교과 자체는 인문 사회 쪽 같은 경우는 국어, 수학, 영어, 사회를 반영하고요. 자연 쪽 같은 경우는 국수, 영과, 네, 이렇게 이제 반영을 한다라고 하는 거를 좀 참고적으로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명지대 입학처에서 공개한 이 입시 결과 자료는 기본적으로 이제 해당 교과 성적들을 이제 반영 교과 성적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교과 그 입결 자체가 이제 좀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 이외에 이제 뭐 수능 최저 학력 기준 같은 경우는 별도로 적용되는 전형은 없기 때문에 수능 최저에 대한 어떤 조금 부담이 있는 수험생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수능 최저 없이 교과 내신 성적으로만 지원할 수 있는 학교장 추천 전형을 좀 눈여겨서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다. 네, 이렇게 이제 좀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이제 학교에서 공개한 입시 결과 자료에는 모집 인원, 그 다음에 뭐 지원 인원, 경쟁률, 최종 예비 순위, 이제 뭐 추합 정도를 이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자료고, 그 다음에 학생부 환산 점수하고 이제 학생부 등급이 나와 있는데, 우리는 그냥 뭐 학생부 환산 점수로 보진 않고 학생부 등급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행스럽게 이제 뭐 다행이라고 하는 것 좀 그렇지만, 비교적 이제 그 교과 성적 자체에 대해서 합격자들의 성적대를 다양하게 이제 제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고점, 평균점,
70% 컷, 최저점, 그리고 표준 편차까지 비교적 전체 합격생들의 이제 구간들을 합격자들의 성적 구간들을 우리가 조금 입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여러 구간들을 좀 제시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에서 평균점을 중심으로 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평균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최고점이나 70%컷 최저점 같은 경우는 이제 지원하시는 우리 수험생들 이제 지원 여부를 판단하시는 고려하시는 수험생들께서 좀 참고 자료로 평균치하고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살펴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국문부터 그러니까 인문 쪽 같은 경우 거의 대부분 다 서울 캠퍼스에 있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자, 그러면 국어 국문부터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학생부 평균 등급이 2.3 정도였고요. 이전 연도 평균 등급 2024학년도 같은 경우에는 2.7 1이었으니까 한 2.7 정도였다. 그러니까 그때보다는 이제 좀 전반적으로 좀 올랐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최저점 자체도 사실 이제 거의 편차가 없거든요. 모집 인원 자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모집 단위였기 때문에 평균점하고 이제 최저점 같은 경우가 작년에는 좀 2024학년도는 좀 비슷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최저점도 좀 많이 올랐고요. 평균점도 이전 연도보다 좀 올랐다. 그러니까 인문 쪽 모집 단위 같은 경우에 거의 이제 밑에 쭉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대부분 다 이제 2.5등급 이내 정도에서 형성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2.5등급 이내 쪽이라고 한다면 사실 이제 2.7등급이라고 하는 2024학년도 입학 결과 자체가 그 점수대가 조금 낮게 형성이 됐었기 때문에 2025학년도에 좀 올라갈 충분한 여지를 만들어 놓고 지금 결과치가 나온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2025학년도 지금 국문학과 같은 경우는 2.3등급 정도가 나왔고요. 자, 그 다음에 영어 영문학 전공 같은 경우 이거 화면을 조금만 좀 튀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영문 같은 경우에는 지금 2.53등급 정도가 지금 평균점으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전 연도 2024학년도 같은 경우는 2.43 정도였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거의 비슷했죠. 비슷했고 최저점 자체의 구간도 2024학년도하고 거의 비슷하게 나왔었기 때문에 네, 대략 이제 앞서 이제 말씀드린 대로 2.5등급 이내 정도에서 어느 정도 합격자들이 이제 결정이 된다. 그렇게 좀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미술사 역사학 전공 같은 경우는 이전 연도에는 이제 사학과하고 미술사학과로 분할 모집을 했었는데 2025학년도 같은 경우 미술사 역사학 전공 지금 포괄 모집, 그러니까 통합 모집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2.43등급으로 이제 평균점이 나왔고요. 이전 연도 사학과하고 미술사학과로 나눴을 때는 사학과가 한 2.53, 그 다음에 미술사학과가 지금 한 2.75 정도, 네, 그렇게 이제 형성이 됐었는데, 뭐 2.53, 2.5와 2.7의 중간값이라고 한다면 대략 한 2.6 정도였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2024학년도 평균치보다는 좀 더 상승한 그런 결과치를 보여주었다. 네,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헌정보 같은 경우는 2.31 정도였고요. 이전 연도 문헌정보가 2.29였습니다. 편차가 거의 없죠. 그러니까 문헌정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실 아시겠지만 이 문헌정보학과 자체가 있는 학교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나마 이제 문헌정보 쪽을 선호하고 싶어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도 이제 보통 여대 쪽에는 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종합대에서 문헌정보학과를 그렇게 많이 살펴볼 수 있는 우리가 이제 찾아볼 수 있는 학과는 아니기 때문에 이제 희소가치, 그러니까 학과에 대한 희소가치만 놓고 생각을 해본다면 상당히 이제 좀 높은 희소가치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2024학년도, 2023학년도 지금 평균점만 놓고 보면 사실 거의 차이가 없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최저점 자체도 지금 보면 2.7, 이전 연도도 한 2.77이었는데 그래도 우리가 좀 안전하게 이제 지원한다라고 했을 때 사실 이제 여기 뭐 3명 모집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최고점이 2.07, 그 다음에 뭐 최저점이 지금 2.70이라고 한다면 결론적으로 중간값 정도를 우리가 계산한다고 했을 때 한 2.4 정도, 네, 그 정도 나오면 얼추 한 2.3 정도 나올 수 있으니까, 네, 요 정도 성적대는 그냥 좀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 그러니까 조금 더 만약에 이제 문헌정보에 대한 선호도 경쟁률이 좀 많이 높아진다라고 한다면 좀 더 이제 점수대가 조금 약간의 더 상승 여력은 좀 가지고 있긴 한데 그 부분들이 뭐 그렇게 크게 상승하고 말고 할 거는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략 한 2.2에서 2.3 정도 요 정도가 이제 문헌정보 네 이제 입결 평균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통계치에서 보는 내용들은 그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문학과입니다.
자, 중문 전공 같은 경우는 지금 2.69 정도 지금 평균치가 형성이 되어 있고요. 이전 연도 같은 경우는 2.57 등급 정도가 평균값이었습니다. 최저점 자체는 3.0으로 이전 연도보다 조금 떨어지긴 했는데 어쨌든 평균값 자체가 지금 2.57 정도였었으니까 네, 요 정도 수준을 유지할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일문 전공이 2.49, 이전 연도 2.44등급이었고요. 그 다음에 아랍 지역학 전공 같은 경우가 2.50, 이전 연도 2.80이었는데, 역시 2024학년도보다는 점수대가 조금 뛰었다. 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이제 처음 서두 부분에서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수능 최저 없이 교과 성적만 가지고 반영하는 전형이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좀 안전하게 이제 합격하고 싶어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 그 해당 내신 성적이 대략 2.5등급 이내다. 그러니까 2.5등급을 벗어난 케이스들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올해 입결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 정도를 충분히 좀 고민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아랍 지역학 전공 같은 경우도 2024학년도 같은 경우는 2.8. 그러니까 이제 2025학년도에 점수대가 조금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는데요. 이런 결과치들이 실제로 이제 동일하게 반복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뭐 2.5에서 엄청나게 더 높아지냐는 뭐 그렇게까지 올라갈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도 이제 2.5등급 내외 정도 수준이 아마 평균점 정도는 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행정학 전공입니다. 행정 같은 경우는 지금 2.33등급이고요. 이전 연도에도 평균점은 2.33으로 동일했었습니다. 그래서 행정학은 이제 동일한 내신 등급 컷을 보여줬고요. 그 다음에 정치외교가 2.38, 이전 연도 2.61이었는데 2.5등급을 좀 벗어났었죠. 2024학년도에. 그러니까 또 뭐 속된 말로 귀신같이 네, 점수대가 조금 더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습니다. 자, 그리고 경제학 전공이 지금 2.31. 네, 이전 연도 경제학 전공은 2.41이 평균점이었는데, 네, 이제, 이전 연도보다도 어쨌든 조금 더 상승을 했고요. 뭐, 최저점하고 좀 비교를 해보면, 최저점 같은 경우는 얼추 비슷하게 나타났는데, 그래도 뭐, 이전 연도보다 좀 상승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2.3에서 2.4 정도면은, 최저점보다는 어쨌든 둘 다 높은 점수 구간이기 때문에 아마 이 정도가 2026학년도에도 평균점하고 좀 비슷하게 나오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해 보고요. 자, 그 다음에 국제통상 전공 같은 경우가 2.41, 이전 연도 국제통상은 2.40으로 네, 거의 편차 없이 비슷하게 형성이 됐습니다. 자, 응용통계 전공 같은 경우는 2.57, 역시 이전 연도 2.59로 네, 거의 편차 없이 비슷한 점수대를 좀 보여줬고요. 자, 그 다음에 법학과가 지금 2.23으로, 네, 이제 사회과학 계열 같은 경우에서는 법학과가 좀 높게 형성이 되었죠. 이전 연도 2.36이었는데, 그때보다도 더 높은, 네, 입결을 좀 보여줬다. 그래서 사회과학 계열에 해당되는 학과들, 요런 학과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2.3등급 정도 내외에서, 네, 이제 입결이 형성이 되었다는 거를, 네, 얼추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결과치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문 계열이 한 2.4에서 2.5 정도 사이면, 사회과학 계열은 그거보다 약 0.1등급 정도는 조금 높은 내신 등급에서 네, 지원 여부를 좀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자, 디지털 미디어 학부도 2.33, 이전 연도 2.36이었는데 거의 비슷했고요. 그 다음에 청소년 지도학 전공이 2.63, 네, 이전 연도 2.59였습니다. 소폭 하락했죠. 연 2년 동안 요 정도 이제 비슷하긴 했는데 연 2년 동안 이제 보면 그러니까 이건 뭐 확률의 문제니까 연 2년 동안 지금 2.5등급을 넘어서는 내신 등급으로 형성이 돼 있다라고 한다면 실제로는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상승 가능성을 좀 염두해 두셔야 되겠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기본적으로는 뭐 전년도 평균하고 또 비슷하게 나올 수도 있는데 지금까지 이제 통계적으로 한번 놓고 보면 2.5등급을 넘어가는 경우에는 2.5등급보다 낮은 등급 같은 경우는 네, 그 이듬해는 거의 확률적으로 올라갈 확률이 높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충분히 좀 감안하시면 될 것 같고 아동학 전공이 지금 2.67 정도였는데 이전 연도 아동학 전공 같은 경우가 2.81이었습니다. 2.81. 그러니까 그때보다는 어쨌든 지금 아동학 전공도 높아지긴 했죠. 그래서 2점 후반대에서 형성되는 이제 입결은 거의 안 보인다.
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경영학 전공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제 입결이 좀 높게 나왔습니다. 2.16 정도였고요. 이전 연도 입결이 2.34등급이 평균점이었는데, 2.34보다 지금 내신 등급을 더 끌어올려서, 네, 2.16까지 지금 평균점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쨌든 경영학 자체가 워낙 이제 선호도가 높다 보니, 네,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좀 반영된 결과인 것 같고요. 자, 경영정보가 지금 2.50, 네, 이전 연도 2.74등급으로 그때보다 일단 경영정보도 이제 점수대는 상승했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주로 자연계열 쪽도 이제 한번 살펴보는데요. 자연계열 같은 경우 지금 응용 소프트웨어 전공 같은 경우는 2.04로 네, 굉장히 이제 높은 점수가 형성이 됐습니다. 이전 연도에도 2.30으로 뭐 낮은 점수대가 아니었는데 그때보다 점수대를 지금 더 끌어올렸고 실제로 최저점 자체도 2024학년도 평균점보다 지금 더 높아지면서 응용 소프트웨어 전공이 어느 정도까지 이제 입결이 상승할지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죠. 당장 이제 제가 봤을 때 뭐 1점대까지 진입하는 건 현실적으로 조금 어렵진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1점대까지 진입을 한다면 수능 최저망은 이제 나온다라고 했을 때 1점대 후반이나 2점 극초반 정도에서 수능 최저만 나와주면은 뭐 경희대 정도도 이제 써볼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좀 감안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수능 최저 없이 간다고 해도 1점 뭐 중후반에서 2점 극초반 정도라고 하면은 동국대나 건국대, 홍익대 정도들도 지금 다 써볼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여기보다 이제 극단적으로 점수가 더 높아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2에서 2.3, 2.2 정도 그 사이에서 좀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 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사이언스 전공도 2.13으로 네 점수대가 상당히 높게 나왔습니다. 네 이전 연도 같은 경우에 2.38등급 정도였는데 그때보다 지금 점수대를 더 끌어올려서 네 지금 2.13등급까지 갔고요. 그 다음에 인공지능 전공 같은 경우도 2.17 네, 그래서 인공지능 전공도 상당히 지금 좀 높게 점수대가 좀 형성됐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보면은 지금 컴퓨터 계열 같은 경우가 2점 초반대 등급을 형성을 하면서 매우 높은 입결을 보여주었다라고 하는 거를 네,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디지털 컨텐츠 디자인학과, 자, 2.48등급입니다. 이전 연도, 디지털 컨텐츠 디자인 같은 경우에, 이전 연도 한 2.43등급이었네요. 2.43등급이었는데, 네, 여기는 편차 없이 거의 비슷하게 형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를 좀 확인해 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자율전공학부. 이제 여기 좀 주목해 봐야겠죠. 자율전공 같은 경우에 뭐 이미 저희 이제 그 동영상 좀 보신 분들은 아실 거고 또 이제 입시에 좀 관심이 많은 수험생들인 학부모님들께서는 아시겠지만 작년 같은 경우에 자율전공학부 이제 각 대학마다 자전 이제 모집 인원들을 대폭적으로 확대를 해서 이제 신입생들 좀 모집을 했었는데 명지대 같은 경우는 2024학년도에도 자율전공학부 입문 모집 단위를 모집을 했었습니다. 모집을 했었는데, 다만 이제 그때랑 좀 달라졌던 점은 뭐냐면,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모집 인원이 지금 60명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제 뭐 다른 모집 단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모집 인원이 많지 않은데, 자율전공학부는 일단 많다라는 게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2024학년도 당시 모집 인원은 몇 명이었냐면 13명이었습니다. 13명이었는데 13명에서 지금 60명까지 이제 증원이 됐으니까 결론적으로 지금 한 5배는 좀 안 되고, 한 4.5배 정도 지금, 인원이 좀 증원이 된 거였죠. 그래서 입결을 조금 비교해 보는 게 좀 중요한데, 지금 평균점 자체는 2.46 정도가 형성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들은 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다른 대학들 중에서도 자전으로 신입생을 모집한 케이스들, 워낙 이제 모집 인원들이 많았기 때문에 입결 평균 자체가 매우 최상단을 찍지는 못했습니다. 상당수의 학교들이. 그러니까 뭐 정보 자체의 어떤 비대칭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뭐 누적 데이터 자체, 입결 데이터가 없었기 때문에 사실 이제 뭐 약간 이제 도전적으로 쓴 학생들은 오히려 득을 볼 수도 있었을 것이고 조금 이제 안전하게 쓰고 싶은 학생들 같은 경우는 자전을 피해서 다른 모집 단위들을 좀 지원했을 수 있었을 텐데 지금 자전 같은 경우에 2.46이라고 한다면 대략 지금 문과 쪽에서는 어문 계열 지금 입결하고 거의 비슷하게 나타났거든요. 그죠? 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보면은 입결 자체가 그렇게 매우 높게 형성된 건 아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 2026학년도 같은 경우에는 일단 입결 상승을 좀
좀 예상하시고 지원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내용을 보면 최저점하고 최고점의 지금 편차가 1등급이 넘게 지금 차이가 났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최고점이 지금 1.89, 최저점이 2.94. 그러니까 2.94 등급이라면 지금 여러분들 위쪽에서 보셔도 아시겠지만 2.94 최저점으로 합격한 모집 단위 자체가 지금까지 살펴본 모집 단위하고 비교를 해봐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가 정말 약간 좀 이제 도전적으로 지원한 학생들은 오히려 이제 좀 득을 보는 그런 케이스들이 됐다. 그러니까 그런 걸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것들이 취업 규모 자체도 지금 상당히 좀 컸다라고 하는 점들을 좀 감안해 본다면, 네, 요런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결과적으로 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전 연도 2024학년도 당시의 최고점과 최저점도 한번 비교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자전 같은 경우 2024학년도 최고점은 1.97 등급이었고요. 그 다음에 최저점 같은 경우가 2.58이었는데, 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최저점이 지금 좀 많이 하락한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 그리고 평균점 자체는 당시에는 2.33이었는데 오히려 모집 인원이 확대가 되면서 인원이 지금 더 줄어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최종 모집 인원들을 통해서 이제 확인해 보셔야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어쨌든 2.3 이내 쪽으로 이제 들어오거나 아니면 2.3 정도 내외 선에서 아마 결정이 되지 않을까. 예,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2.3 정도를 평균치로 보는 이유는 어차피 지금 뭐 경영을 제외하면 나머지 사회과학 계열이나 이제 어문 계열 같은 경우를 감안했을 때 사회과학 계열이 대략 한 2.3등급 내외라고 한다면 예, 그 정도가 아마 자전 입결 정도가 되지 않을까. 물론 이제 좀 우려되는 거는 올해 고3 학생 수들이 증가했다라는 점을 좀 감안했을 때 좀 더 안전하게 쓰려면 한 2.2에서 2.3 정도가 되면은 네, 지원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뭐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네, 참고만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화학 나노 전공, 이제, 화학 쪽으로 이제 자연계 화학 나노학 전공 쪽으로 들어가 보면, 화학 나노학 전공이 지금 2.65가 지금 평균점입니다. 근데 뭐 모집 인원이 지금 2명인데, 예, 성적을 공개한 것도 뭐 사실 따지고 보면 상당히 고마운 거죠. 그래서 2.29가 이제 최고점이었고, 최저점이 지금 3.0. 그래서 이 두 명의 평균치가 지금 2.65 정도 이제 나왔다는 거고, 이전 연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4명을 모집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보다 모집 인원이 지금 확 줄어든 케이스였고요. 4명을 모집했었을 때 평균점 자체는 당시에는 2.32였습니다. 그러니까 아시겠지만 제가 다른 대학들 동영상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화학 같은 경우는 상당히 선호도가 높은 학과이기 때문에 입결 자체가 굉장히 높게 형성이 되어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그런 거에 비하면 입결이 좀 2.65면 낮게 형성된 건 맞습니다. 그래서 올해 모집 인원이 뭐 몇 명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기본적으로 이제 많이 선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이제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뭐 워낙 이제 선호도가 높은 학과고 모집 인원도 줄고 그러니까 뭐 강심장 아니면 네, 쓰기가 쉽지 않았겠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감안해서 나타난 결과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보고요. 자, 그다음에 융합 에너지학 전공. 자, 융합 에너지 같은 경우는 지금 2.73이 지금 평균점이었습니다. 2.73이 평균점이었고요. 이전 연도 같은 경우에 2.66이었는데 네, 뭐 거의 비슷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역시 뭐 마찬가지로 2명을 뽑았는데 최고점도 2.73, 최저점도 2.73. 네, 합격한 2명의 학생이 네, 내신 등급이 똑같았네요.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식품 영양학 전공이 지금 2.44가 평균점이었습니다. 이전 연도 2.36이었고요. 네, 거의 비슷하게 형성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시스템 생명과학이 지금 2.33 네, 이전 연도 2.24등급이었었습니다. 그때보다 조금 하락하긴 했으나 여전히 한 2점 초반대 정도 형성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기계 시스템 공학 같은 경우가 지금 2.36 정도 지금 형성됐고요. 이전 연도 같은 경우에는 2.55 등급이 네, 평균 등급이었습니다. 그때보다는 일단 좀 상승을 했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자, 건설환경공학은 2.64, 이전 연도에도 2.64로 동일했었습니다. 동일했고요. 환경 시스템이 2.43, 이전 연도 2.48로 역시 비슷하게 형성이 되었다. 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스마트 모빌리티, 이제 공학 전공 같은 경우가, 스마트 모빌리티 공학이 지금 2.57, 네, 이전 연도 2.64였으니까, 네, 얼추 여기도 비슷했고요.
뭐 화학공학 전공은 뭐 엄청 높죠. 2.01까지 갔네요. 이전 연도에 2.20이었는데 네, 그때보다 지금 평균점을 더 끌어올렸다. 그러니까 모집 인원 자체는 지금 이전 연도하고 동일했거든요. 이전 연도에도 6명을 뽑고 그다음에 2025학년도에도 6명을 선발했는데 입결이 지금 2점 극초반대까지도 지금 더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들 우리가 이제 지원할 때 좀 반드시 참고하셔야겠죠. 자, 그리고 신소재 공학이 지금 2.21, 신소재도 이전 연도 2.54였는데 그때보다도 지금 더 상승했고요. 그다음에 반도체 공학은 2.57, 반도체는 좀 떨어졌습니다. 이전 연도가 2.24였는데 네, 그때보다는 지금 좀 떨어져서 2.57. 그러니까 반도체 공학 같은 경우는 올해는 네, 올라갈 가능성이 좀 있다. 눈여겨서 좀 보셔야 될 그런 학과인 것 같습니다. 선호도도 높은 학과이기 때문에 좀 더 상승할 가능성이 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전기전자공학고 이전 연도 같은 경우에는 전기공학하고 전자공학을 좀 분할해서 모집을 했었는데 요번엔 이제 전기전자공학고 통합 모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통합 모집의 결과 2.33. 네, 이전 연도보다 올랐습니다. 이전 연도 같은 경우에 전기공학이 2.58, 전자공학이 2.66 정도였는데, 네, 그때보다는 전반적으로 통합 모집을 하면서, 이제 점수대가 좀 상승을 했고, 사실 통합 모집 때문에 점수대가 상승했다기보다는 2024학년도 입결 자체가 좀 낮게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더 올라간 거 아닌가, 네,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컴퓨터공학 전공이 2.33, 네, 이전 연도 2.39였는데, 네, 조금 소폭 상승했고요. 정보통신이 2.49, 이전 연도 2.62등급이었습니다. 그때보다는 어쨌든 좀 더 상승했습니다. 자, 산업경영 2.47, 이전 연도 2.54, 그 다음에 건축 같은 경우가 2.13, 네, 이전 연도 건축은 2.09등급이었습니다. 상당히 높게 나왔죠. 자, 전통 건축이 2.53, 이전 연도 전통 건축학은 3.02였는데 역시 그때보다 많이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공간 디자인은 2.95, 이전 연도 공간 디자인은 3.55였는데 네, 그때보다 많이 상승했고요. 그 다음에 자율전공 지금 자연계열 모집단이 자율전공은 이전 연도에는 없다가 이제 이번에 새롭게 신설된 그런 모집단이었을 텐데 요 모집단위 같은 경우에는 지금 2.40 정도 지금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인문 자전하고 비교를 해보면 그렇게 큰 차이가 있지 않을 정도인데 그래서 2.40 정도가 지금 나왔다. 최저점도 지금 2.66으로 오히려 인문자연 자유전공보다는 훨씬 더 오밀조밀하게 평균점에 오밀조밀하게 몰려 있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점이나 최저점의 편차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다. 아까 인문은 1등급이 넘게 차이가 있었는데 그때보다 이제 편차를 좀 많이 줄이면서 오밀조밀하게 요 평균 성적대에 걸쳐져 있다. 그런 것들을 좀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학교장 추천 같은 경우에 순수 내신으로 뽑았고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도 지금 얼추 한번 살펴보면 자연계열은 기본적으로 뭐 학과별 이제 그 편차가 조금 있는 학과도 있었는데 기본적으로 자연계열도 2.5등급 이내 쪽은 들어와야 좀 안전하게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그 결과치로 한번 살펴보셨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이어서 바로 이제 교과 면접 전형으로 살펴볼 건데, 제가 지금 뭐 대략적으로 이제 평균적으로 말씀드렸던 2.5 이내냐 또는 2.3 정도는 돼야 되냐라고 말씀드렸던 것들을 머릿속에 좀 잘 각인을 시켜놓고 지금부터 교과 면접 전형을 좀 같이 비교해서 좀 살펴보시면 의미 있는 결과치를 조금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교과 면접 전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